안녕하세요. 빅버드 게임이론입니다. 수원이 휴식기 이후 임시 홈구장인 미르에서 첫 경기에 승리를 거두었는데요. 오리지널 클래시코답게 양팀 모두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날 수원이 안양을 잡을 수 있었던 이유를 수원의 빌드업, 안양의 빌드업, 수원의 압박과 역습 순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수원은 안양의 4-4-2 대형에 맞서 3위 빌드업을 기반으로 공격을 전개하였는데요. 그림처럼 이기재가 3백을 형성하고 이때 이기재에게 붙는 안양의 우측 윙에 의해 벌어진 수비 간격을 주로 활용하였습니다. 또한 유기적으로 움직이며 3위 대형을 바꾸었는데요. 이시영이 낮은 위치에서 3백을 형성할 때는 이기재가 인버티드 윙백 역할을 수행하며 홍원진과 투미드를 형성했습니다. 지금도 3회 빌드업을 기반으로 하여 이시영이 넓게 벌리고 김지호가 야치다 최규현 사이 공간에서 볼을 받습니다. 김지호가 볼을 받을 때 이재욱을 마크하던 최규현이 김지호 쪽으로 이동하고 김지호는 다시 이재욱에게 내줍니다. 이시영이 높게 올라갈 때는 이기재가 3백을 형성하고 이재욱이 내려와 홍원진과 함께 투미드를 형성합니다. 반대로 이시영이 내려올 때는 이시영이 3백을 형성하고 이기재가 안쪽으로 들어오며 홍원진과 함께 투미드를 형성합니다. 지금도 수원은 이기재가 내려오며 3위 대형을 형성하고 있고 안양은 김훈과 마테우스, 야치다, 최규현, 김정현, 야고의 4위 대형인데 김정현은 파울리뇨를, 최규현은 홍원진을 마크하는 상태입니다. 이기재가 3백에 내려올 때 야고가 측면의 마일랏이 아닌 이기재를 마크하러 나왔기 때문에 마일랏은 우측 풀백 이태희가 마크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이태희와 이창용 사이 수비 간격이 많이 벌어지고 안양의 좌우 수비 균형이 깨집니다. 이렇게 수원은 비대칭 빌드업의 장점을 잘 활용합니다. 지금도 3위 빌드업 대형에서 측면 넓게 위치한 김지호에게 패스가 들어가는데 여기서 김지호는 노마크 상황이고 이시영은 바로 침투합니다. 그러나 아쉬운 터치 미스로 찬스가 무산됩니다. 앞선 장면과 마찬가지로 이시영의 안쪽, 김지호가 측면 넓게 위치합니다. 이를 통해 안양의 4명의 압박 라인이 사이 공간을 좁히면 김지호가 자유로워지고 김지호에게 가는 패스를 막기 위해 라인을 넓히면 이시영이 자유로워집니다. 결국 볼을 돌리다 넓은 위치에 김지호에게 패스가 들어가고 수원이 찬스를 맞습니다. 이번엔 빌드업 상황에서 마일랏이 내려오고 이를 확인한 이재욱은 앞쪽으로 전진합니다. 마일랏이 볼을 받을 때 이재욱은 이미 상대 수비 앞쪽에 위치합니다. 마일랏의 패스가 길었으나 상대의 압박이 거셀 때 수원이 어떻게 이를 풀어낼지에 대한 전략을 볼 수 있는 장면이었습니다. 안양은 수원의 촘촘한 수비 블록을 뚫기 위해 측면 윙을 중앙으로 좁히고 이에 따라 더욱 좁혀진 수원의 수비 블록을 활용해 반대쪽에 높게 전진한 윙백들을 활용한 전략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안양의 빌드업 상황에서 수원은 4-2 대형으로 좁게 서서 압박합니다. 안양의 공격 상황에서 안양은 수원의 좁은 좌우 간격을 노려 반대편으로 침투하는 김동진을 활용합니다. 안양은 김동진과 이태희가 높게 올라갔을 때 김정현을 센터백 사이에 위치시키고 최규현이 그 앞에 위치하는 3-1 대형을 사용합니다. 풀백들이 높게 올라가지 않은 상황에서는 4-2 빌드업을 시도합니다. 안양이 수원을 상대로 수적 우위를 형성하지 못하자 위쪽 선수들이 내려오지만 수원 수비진들도 이에 맞추어 높게 전진합니다. 이때 이태희가 김민호와 2대1 패스를 주고받으며 전진하고 마테우스를 거쳐 최규현에게 볼이 전달됩니다. 야치다는 중앙에 위치하며 김동진을 향한 공간을 넓게 벌려줍니다. 김동진에게 좋은 찬스가 연결될 뻔하나 김지호가 좋은 태클로 이를 차단합니다. 또한 안양은 중앙의 포켓 공간을 활용하여 공격을 전개하였는데요. 지금도 4-2 빌드업 상황에서 마테우스가 홍원진과 마일라 사이 공간으로 내려와 볼을 받고 장석환이 따라붙자 김민호에게 침투 패스를 내어줍니다. 그러나 이기재가 김민호와의 경합에서 승리하며 볼을 탈취합니다. 지금은 안양이 이태희를 3백으로 두고 3위 대형에서 이태희를 올리고 2-2 빌드업을 시도합니다. 야치다가 이재욱을 끌고 내려오며 이재욱, 홍원진 사이 간격을 넓히고 그 사이 간격으로 김훈이 내려옵니다. 김훈이 볼을 받고 다시 야치다에게 건네주고 야치다는 침투하는 김민호에게 패스하고 김민호는 바로 마테우스에게 패스합니다. 그러나 이기재가 이를 끊어냅니다. 안양은 2골을 실점한 이후 수원의 좁은 수비 블록을 이용하여 반대 전환 패스를 통한 김동진의 공격이 아닌 그저 마테우스, 야고 등 개인 능력이 좋은 선수들을 활용하려다 보니 좁은 수비 블록을 유지하는 수원에게 볼이 자주 끊어졌습니다. 결국 양 팀의 승부를 결정지은 포인트는 상대 압박에 대한 후방 빌드업 퀄리티와
상대의 볼을 끄는 이후 역습 과정이었습니다. 안양 선수들은 전반적으로 압박 라인을 높게 올리지 않고 미들 블록을 방어하였습니다. 두 번째 실점 이후 안양이 골키퍼 조성훈에게까지 압박하지만 조성훈 장석환을 거쳐 이기재까지 볼을 잘 연결합니다. 이재욱이 내려와 볼을 받아주고 한호강에게 연결하고 한호강이 이시영에게 패스해주며 안양의 6명의 압박 라인을 풀어나오는 수원입니다. 반면 수원은 안양의 빌드업 상황에서 1대1로 강하게 마크하였습니다. 지금도 김정현 근처에 1대1로 강하게 마크하고 결국 안양이 걷어내기를 유도합니다. 지금도 수원은 압박 상황에서 한 번에 모든 선수가 올라가고 김민호 근처에 수원 선수가 더 많게 되어 쉽게 볼을 뺏어냅니다. 수원은 내려와 빌드업을 도우려는 안양 선수들에게 과감히 붙어 압박하였고 이재욱과 홍원진이 높게 올라오며 안양에게 수적 우위를 내주지 않고 볼을 끊어냅니다. 파울리뉴는 앞에 공간이 나오자 지체 없이 슈팅까지 가져갑니다. 뮬리치가 상대 헤더를 끊고 역습을 전개하는데 파울리뉴가 마일라스에게 주고 하프 스페이스로 침투합니다. 마일라스의 슈팅이 빗맞고 김지호에게 전달되고 김지호가 선취골을 만들어냅니다. 결국 수원은 팀 압박 이후 슈팅까지 가져가며 골을 만들었습니다. 안양 역시 역습을 통해 공격 전개에서 몇 차례 찬스가 있었지만 골을 만들어내지 못하였고 수원은 혼전 상황에서 좋은 집중력으로 추가골을 만들어내며 경기 흐름을 완전히 가져옵니다. 수원은 후반 막판 코너킹 상황에서 실점했지만 배서준과 이기재의 위치를 바꾸고 파울리뉴와 이규동의 위치를 바꾸어 배서준을 왼쪽 수비, 이규동을 중앙 미드필더로 뛰게 하며 수비진의 에너지 레벨을 유지한 채 경기를 승리로 마무리하였습니다. 상대가 라인을 내리지 않고 서로 대등한 경기에서 변성환 감독과 수원은 안양을 상대로 의미가 큰 승점 3점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파울리뉴와 마일랏과 기존 선수들 사이의 호흡이 점차 맞아들어가며 다음 경기에는 더더욱 좋은 경기력을 기대하며 이번 오리지널 클래시코 리뷰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